생일날 며느리가 웃으며 내 자리를 옆으로 밀었다. 전무혁 58세, 전직 항만 관리소장인 나는 그 순간 회 냄새와 바닷바람 사이에서 주머니 속 만년필을 꼭 쥐었다. 가족이 웃는 자리에서 시작된 이 작은 이동 여러분이라면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내 생일날이었다. 바닷바람이 거실 창문 틈을 스치며 들어왔고 갈매기 울음이 멀리서 파도 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아파트 10층에서 내려다보면 가을빛이 묻은 바다는 은빛 물결을 깔고 있었다. 회 냄새와 매운탕 국물에서 올라오는 고춧가루 향이 공기 속에 진하게 배어 있었다. 나는 식탁 끝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며느리 배설인이 다가와 의자를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옆으로 밀었다. 손님들이 편하게 앉으셔야죠. 그 말이 귓가에 오래도록 머물렀다.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그 안에 담긴 미묘한 힘의 방향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얇게 웃으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양복 안주머니 속에서 만년필을 슬쩍 만졌다. 결혼식 날 장인어른이 내 손에 쥐어준 내 이름이 새겨진 그 만년필. 매끈한 촉과 적당한 무게감이 손끝에 전해지자 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긴장이 스쳤다. 그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 작은 불씨가 하나 놓였다. 손님들이 도착했다. 바닷가 사람 특유의 큰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서리는 능숙하게 자리를 배치하고 해초 무침과 전복회를 차례로 내놓았다. 의자가 긁히는 소리가 바닥을 스쳤고 그 사이사이로 와인잔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섞였다. 나는 소주잔을 돌리며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다. 대화는 금세 재산과 투자 이야기로 흘러갔다. 요즘 재개발 얘기 들으셨어요? 그쪽 땅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나는 웃으며 듣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한마디 한마디를 마치 회계장부에 적듯 또렷하게 기록했다. 전화진 내 아들은 지나치게 들뜬 표정이었다. 술 기운이 오르기도 전에 그는 부동산 시세와 이자율 이야기를 꺼냈다. 서리는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가끔 내 쪽을 흘끗 바라봤다. 그 시선엔 무언가를 가늠하는 기색이 있었다. 내가 반응을 보일까, 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듯 했다. 나는 일부러 그 눈길을 무심하게 흘려보냈다. 대신 탁자 위 축하카드 한 장을 앞으로 당겼다. 아버님, 여기 사인해 주세요. 서린이 웃으며 카드를 내밀었다. 내 손은 잠시 멈췄다가 안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다. 부드럽게 뚜껑을 돌려 열고 잉크 냄새를 맡았다. 펜촉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듯 흐를 때 서린이 다시 말을 걸었다. 자리도 물려줘야죠. 순간 내 웃음이 굳었다.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밝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선을 넘어서는 기척을 느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유지하며 카드를 덮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다른 계약서도 준비해 둬야겠다. 창밖 유리창에는 김이 서려 바깥 풍경이 흐릿해졌다. 갈매기가 먼 바다로 날아가고 회색 파도가 부서지는 모양이 아슬아했다. 축하, 인사와 웃음소리가 계속 이어졌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조용하고 긴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다. 점심 식사 자리였다. 따뜻한 국물이 아직 식지 않은 국밥집 안에서 구동민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무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형님, 그 땅 있잖아요. 수영동 재개발 들어간다던데요. 국물 속 고춧가루가 둥글게 떠다니는 것을 바라보며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의 말은 가벼운 듯 흘렸지만 내 귀에는 묵직하게 박혔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회색빛 하늘이 창밖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부산항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미세하게 비린 향을 실어왔다.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가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손은 본능적으로 서랍 쪽으로 향했다.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토지 등기 서류를 꺼냈다. 낡은 서류 봉투 표면엔 세월이 만든 희끗한 얼룩이 번져 있었다.
마침 컴퓨터 화면 구석에서 이메일 알림창이 깜빡였다. 제목은 짧았다. 부산 수영구청 개발계획 초안. 첨부 파일을 클릭하니 PDF 속 지도에 굵은 선이 내 땅을 포함한 구역을 감싸고 있었다. 그 선 안에서 바닷바람 소리와 함께 구동민의 말이 다시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외투를 걸치고 은행으로 향했다. 차가운 바람이 코끝을 스치고 길모퉁이 어귀에서 어묵 국물 냄새가 피어올랐다. 은행 창구에서 소유권 확인서를 요청하자 창구 직원이 빠른 손놀림으로 서류를 인쇄해 건넸다. 종이 위 내 이름은 여전히 굵고 선명했다. 하지만 그 선명함이 주는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사무실로 돌아와 나는 만년필을 꺼내 오늘 날짜를 메모했다. 펜촉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또렷하게 울렸다. 기록은 습관이자 나만의 방패였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아들이었다. 아버지 그 땅 아직 있으시죠? 목소리는 밝았지만 속에 묻힌 조급함이 금세 스며 나왔다. 왜 묻니? 그냥 궁금해서요. 짧은 웃음 뒤로 대화는 흐릿하게 끊겼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등기 서류와 확인서를 함께 금괴에 넣었다. 문이 닫히는 철컥 소리가 묘하게 길게 울렸다. 차가운 금속 냄새가 손끝에 남았다.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속으로 단단히 다짐했다. 바다 너머에서 불어오는 소문이 언젠가 파도가 되어 몰려올 날을 대비하기 위해. 부산항 축제의 저녁은 늘 바빴다. 파도 소리와 항구의 기계음, 그리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한데 뒤섞여 공기를 두껍게 메우고 있었다. 길목마다 붉은 오징어가 매달려 있고 튀김 냄새와 바닷바람이 번갈아 코를 찔렀다. 나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걸으며 무대 쪽을 바라보다가 낯익은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무효가 서류는 칼보다 날카롭다. 목소리의 주인 윤태식이었다. 몇 년 만에 마주하는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고 눈빛은 여름 하늘처럼 깊었다. 우리는 짧게 악수를 나누고 축제에 시끌벅적한 소리를 뒤로 한 채 항구 근처의 작은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문을 열자 차와 나무 냄새가 섞인 따뜻한 공기가 우리를 감쌌다. 창가 자리에서 바깥을 내다보면 불빛에 반짝이는 물결이 부서지고 있었다. 주문한 녹차가 테이블 위에 놓이자 김이 천천히 피어올라 유리창에 작은 구름을 그렸다. 요즘 얼굴이 조금 굳었네. 태식이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 웃음이 오래 버티지 못하리란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가족 얘기인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그는 오래전부터 읽어내는 사람이었다. 태식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작년에만 가족 간 재산 분쟁으로 법원에 간 사람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서류 한 장 때문에 관계가 갈라지는 경우가 허다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래서 서류가 칼보다 날카롭다는 거야. 그 말이 파도처럼 가슴속 깊은 곳까지 밀려왔다. 지난 몇 달 동안 모아둔 등기, 서류 확인서, 이메일. 그것들이 더 이상 종이 쪼가리가 아님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태식은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이 사람을 만나봐. 내가 믿을 만한 변호사야. 내 상황을 이야기하면 방향을 잡아줄 거다. 명함 위의 글자가 축제장 불빛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찻집 밖에서는 여전히 상인들의 외침이 오갔다. 멀리서 파도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무심코 손가락을 들어 차 표면에 번진 잉크 자국을 만졌다. 오늘 오후에 계약서에 메모하느라 묻은 것이었다. 그 잉크 냄새가 묘하게 현실감을 더했다. 무효가 태식이 다시 입을 열었다. 네가 안 움직이면 누군가 대신 움직인다. 그 한마디가 찻집의 온기 속에서도 날카롭게 울렸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축제장 불빛이 창가를 스쳐 지나가며 우리 얼굴에 반짝였다. 이야기를 마치고 나오는 길 우리는 짧게 포옹을 나눴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다시 축제 속으로 들어가자 항구의 소음과 불빛이 나를 삼켰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 예약을 잡아야 한다는 명확한 목소리였다. 나는 주머니 속 명함을 다시 확인하며 휴대폰 화면을 켰다. 검색창에 변호사 이름을 입력하자 사무실 위치와 전화번호가 떴다. 손끝이 통화 버튼 위에 머물렀다. 아직 축제의 불꽃이 터지고 있었지만 내 안에서는 전혀 다른 불꽃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 나는 윤태식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회색 양복 차림의 젊은 변호사가 우리를 맞이하며 따뜻한 생강차를 내왔다. 짙은 나무 책상 위엔 여러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종이 냄새가 은근하게 퍼졌다. 창밖에서는 물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고 멀리 항구 쪽에서는 짙은 안개가 바다 위를 덮고 있었다. 변호사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더미 속에서 복사본 한 장을 꺼내 내 앞에 조심스레 놓았다.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죠. 나는 눈을 떼지 못한 채 종이를 살폈다. 위쪽엔 굵은 글씨로 위임장이 적혀 있었고 바로 아래 내 이름이 선명히 박혀 있었다. 그러나 서명란에 있는 필체는 내가 쓴 것이 아니었다. 손끝이 식어갔다. 눈앞의 글씨가 순간적으로 흐릿해졌다. 이건 제 서명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윤태식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변호사를 향해 말했다. 역시 의심했던 대로군요. 변호사는 차분한 어조로 덧붙였다. 누군가가 서류를 위조해 사용하려 한 흔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본계약 단계로 넘어간 건 아니지만 이 시점에서 미리 방어책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 순간 주머니 속 만년필을 꺼내 메모하려다 손에서 미끄러졌다. 딱딱한 바닥에 부딪히며 짧고 건조한 소리가 났다. 주워보니 뚜껑 한쪽이 금이가 있었다. 매끄럽던 금속 표면에 생긴 그 흠집이 이상하게도 오늘의 상황과 겹쳐 보였다. 온전했던 신뢰가 금이 가득 만년필의 뚜껑도 되돌릴 수 없게 변해 있었다. 변호사는 서류 몇 장을 꺼내 앞으로 밀었다. 이건 조건부 발효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 초안입니다. 지금 서명을 해두면 특정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 서류를 악용하더라도 법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나는 펜을 쥔 채 한참 동안 조항들을 읽었다. 한 줄 한 줄이 날카로운 경계선 같았다. 옆에서 윤태식이 조용히 속삭였다. 지금 준비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계약서 초안을 다 읽고 서명을 마치려는 찰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은행에서 온 알림 문자가 떠 있었다. 알림. 귀하 명예위임장 관련 거래 시도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누군가 벌써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서류의 마지막 서명을 하고 금이 간 만년필 뚜껑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뚜껑이 펜에 맞물리는 소리가 유난히 뻑뻑하게 들렸다. 주머니에 다시 넣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전쟁이 될 수도 있다. 토요일 오후 바람이 바다에서 집 쪽으로 밀려왔다. 거실 창문 틈으로 소금기 섞인 공기가 스며들었다가 커피 향과 뒤엉켜 천천히 퍼졌다. 전화를 주고받지 않았는데도 초인종이 2번 짧게 울렸다. 문을 열자 전화진과 배설인이 서류 뭉치를 팔에 끼고 서 있었다. 흰 봉투 모서리가 배설인의 손등을 눌러 얕은 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아버지, 이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전화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였고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날카롭게 느껴졌다. 나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커피를 한 잔씩 내오고 나서야 우리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며칠 전부터 올려두었던 만년필이 있었다. 뚜껑에 찌그러진 자국이 빛을 받아 얕은 그림자를 만들었다. 세금이요. 배설인이 카드를 꺼내듯 말문을 열었다. 지금 미리 정리하면 절세 효과가 커요. 절차도 간단하고요. 서류는 저희가 이미 최대한 깔끔하게 준비했어요. 그녀가 봉투를 열자 인쇄된 글자들이 한꺼번에 테이블 위로 쏟아졌다. 나는 천천히 컵을 들어 올렸다. 커피의 뜨거운 김이 코끝을 스쳤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반복해서 부서졌다. 전하진이 서류를 한 장 집어들었다. 가족끼리 미리 정리해두는 게 요즘은 일반적이잖아요. 아버지도 편하실 거고. 혹시 나중에 번거로울 일도 없고요.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찻잔 받침을 살짝 움직여 컵과 유리의 경계가 정확히 겹치도록 맞췄다. 잔의 굽이 유리 위를 스치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아버지 전하진이 웃으며 내 눈을 살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여기 그리고 여기만 사인하시면. 그가 펜을 찾는 듯 고개를 돌렸을 때 내 만년필이 먼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잠깐 멈칫했지만 곧 웃었다. 아, 마침 여기 있네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미지근해진 쓴맛이 혀끝을 적셨다. 그 맛이 오히려 나를 또렷하게 만들었다. 사인하기 전에 내가 입을 열었다. 몇 가지 확인부터 하자. 배설인이 미소를 더 키웠다. 그럼요. 당연하죠. 혹시 어디가 걱정되세요? 저희가 최대한 세금 때문이라는 건 이해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이건 너희가 편해지기 위한 서류지 나를 편하게 하려는 서류는 아니야. 짧은 침묵이 지나갔다. 바람이 커튼을 밀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전하진의 웃음이 아주 약간 억지스러워졌다. 아버지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냥 요즘은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일이 커지기 전에 일이 커졌지. 나는 테이블 위 만년필 뚜껑의 금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네가 모르는 사이에 배설인이 서류 뭉치를 가지런히 정리했다. 그녀의 손끝이 종이 모서리를 정확히 맞추는 모습은 능숙했다. 그러면요, 불편하신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조항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조정할 필요 없어. 나는 컵을 내려놓았다. 이미 다른 계약서를 준비해 두었으니까.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아주 작게 바뀌었다. 전하진은 웃음을 거두었고 배설인의 미소는 미세하게 굳었다. 파도 소리가 갑자기 가까워진 듯 했다가 다시 멀어졌다. 다른 계약서요. 전하진이 되물었다. 그래. 나는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뚜껑에 찌그러진 자국이 손가락에 걸렸다. 내가 필요한 조항을 넣은 조건부 발효 계약서다. 내가 아닌 누군가의 시도로는 어떤 효력도 발생하지 않게 되어 있다. 배설인이 조심스레 웃었다. 아버님, 혹시 누가 불필요하게 겁을 들인 건 아닌지.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필요한 일만 했다. 나는 그녀의 말을 차분히 잘랐다. 난 내가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쪽을 선택했다. 전하진이 의자에 등을 붙였다가 다시 몸을 앞으로 당겼다. 그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깍지를 꼈다가 풀어졌다. 아버지, 우리 가족이에요. 서로 믿고 믿음은 서류보다 느리게 움직인다. 내가 말했다. 그리고 한번 금이 가면 고치더라도 흔적이 남지. 나는 만년필 뚜껑의 흠집을 보여 주듯 들어 보였다. 빛이 금을 따라 미끄러지며 희미한 선을 그렸다. 잠깐 아무 말도 없었다. 커피의 향이 옅어지고 파도 소리가 다시 귓바퀴에 부딪혔다. 내가 천천히 숨을 내쉬자 입김이 잔 위에 얇은 막을 만들었다 사라졌다.
그럼 배설인이 천천히 물었다. 지금 저희가 가져온 서류는 전혀 고려하실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없다. 대답은 짧았다. 내가 먼저 정한 방식이 있다. 그녀의 손끝이 서류 모서리를 눌렀다. 얇은 종이가 테이블에 더 깊이 달라붙는 소리가 났다. 전하진이 그 손을 힐끗 보았다가 나를 다시 바라봤다. 아버지, 우리 정말 도우려고 온 거예요. 돕고 싶다면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를 서명하게 만들려 하지 말아라. 나 대신 결정을 앞당기려 하지도 말고. 전하진의 목에 힘줄이 얕게 서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그는 목소리를 낮게 유지했다. 알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죠. 그가 봉투를 끌어당기자 종이 모서리가 테이블 위를 긁어 아주 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 하나가 길게 늘어지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컵을 들어 한 모금 더 마셨다. 식어버린 커피의 맛은 둔탁했지만 그 둔탁함이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했다.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배설이는 서류를 가지런히 접어 봉투에 넣으면서도 시선을 내 손에 만년필로 잠깐 붙들어 두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펜을 내려놓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바람이 커튼을 다시 밀어올렸고 저 먼 바다에서 하얀 물살이 선을 그리며 달려왔다 사라졌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전하진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아버지, 정말로 다른 계약서를 준비하셨다고요, 그래. 나는 그를 보지 않은 채 말했다. 내가 내 삶을 설명하는 방식 중 하나야. 문이 닫히자 거실은 갑자기 넓어졌다. 남겨진 것은 해질녘 빛과 식은 커피, 그리고 테이블 위 작은 금 자국을 가진 만년필뿐. 나는 펜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손끝에 남은 금속의 차가움이 조금씩 덜해졌다. 잠시 후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가 꺼졌다. 알림은 오지 않았다. 바다 쪽에서 돌고래가 수면을 가르듯 어떤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오늘의 말들은 오래 남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침묵도 오래 남을 것이다. 배설인의 미소가 굳은 채로 그녀의 손끝은 서류 모서리를 더 세게 눌렀다. 종이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기억 속 한 줄로 적어두었다. 나를 지키는 데 필요한 기록은 대개 이렇게 사소한 소음에서 시작되곤 한다. 왜 우리랑 상의 안 했어요? 문을 닫자마자 아들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렀다. 해가 기울며 창문 유리에 붉은 금이 번졌다. 파도 소리가 낮아지고 커튼 가장자리가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다. 테이블 위 컵에서 김이 점점 옅어졌다. 휴대폰 화면에 잠깐 떠올랐다. 사라진 은행 알림, 위임장 검토 요청, 전무형 명의, 이 머릿속에서 다시 전멸했다. 나는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하지나 앉아라. 아들은 서 있던 자세를 한번 바꾸더니 마지못해 소파에 걸터 앉았다. 배설이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손잡이를 꼭 쥐었다. 가죽이 곧게 접히며 미세한 주름을 만들었다. 가족이잖아요, 아버지. 아들이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을 그렇게 진행하면 우리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편하게 관리하자는 며느리의 말이 곧바로 이어졌다. 아버님 혼자 처리하시다 보면 실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저희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서류도 세금도 일정도. 나는 식어가는 차를 들어 한 모금 머금었다. 혀끝에 남은 생강의 매운 향이 옅어지고 있었다.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테이블 속으로 스며들었다. 편하게 관리한다는 말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내 이름으로 움직이는 걸 뜻하니 내 물음에 배설인의 눈썹이 아주 작게 흔들렸다. 아들은 시선을 피해 창밖을 보았다. 나는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찌그러진 뚜껑의 금이 손가락에 걸렸다.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선을 하나 그어 보였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그 선은 내 안에서 분명했다.
이 펜 내 외할아버지가 내 결혼식 날 건네주셨다. 오래 썼지. 잘 쓰면 오래가지만 한번 금이 가면 표시는 남는다. 아버지 그 얘기가 지금 하진이 급해진 숨을 눌렀다. 내 지난 세월이 그렇다는 말이다. 땅도 이름도 내가 지켜온 방식이 있다. 배설인이 조심스레 봉투를 열어 보였다. 두꺼운 종이가 부딪히며 둔탁한 마찰음을 냈다. 아버님, 이건 임시 조정안이에요. 권리 이전이 아니라 관리 위임에 가깝고 언제든 철회 가능하. 그 철회는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니 나는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여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배설인의 손가락 마디가 봉투 모서리를 더 깊이 눌렀다. 침묵이 잠깐 머물렀다. 그 사이 휴대폰 화면이 다시 켜졌다가 꺼졌다. 알림은 오지 않았지만 나는 방금 전 그 문구를 또렷이 떠올렸다. 검토 요청. 누군가 문턱을 이미 넘어보고 있다는 뜻이었다. 아들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아버지, 우린 아버지를 돕고 싶은 거예요. 가족이니까. 책임을 나누자는 말이에요. 나는 호흡을 길게 뽑았다. 창밖의 빛이 서서히 옅어지며 방 안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책임을 나눈다는 말은 좋지. 다만 책임은 뜻이 같을 때 나눌 수 있다. 뜻이 다르면 그건 책임이 아니라 권한의 이동이 된다. 그의 입술이 굳었다. 배설이는 가방을 담은 채 눈을 내리깔았다. 내 손에서 만년필이 아주 짧게 딸깍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의외로 또렷했고 나에게는 경계석을 박는 망치질처럼 들렸다. 그건 네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한 음절 한 음절을 또박또박 놓았다. 말이 공기 속에서 팽팽해졌다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아들은 손가락으로 바지 주름을 펴며 웃음을 흉내냈다. 아버지, 그렇게까지 단정 지을 필요는 단정이 아니다. 선언이다. 내 목소리는 낮았고 그 낮음이 오히려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커튼 사이로 남은 빛이 마지막으로 흔들렸다. 파도 소리가 더 멀리 물러났다. 배설인이 봉투를 닫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두께가 손바닥에 닿자 미세한 무게감이 전해졌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녀가 먼저 일어섰다. 아들도 뒤따라 일어났다. 현관 쪽으로 걸어가는 발소리가 짧게 울렸다. 문이 열리고 바깥 공기의 차가움이 한 번 스쳤다가 사라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 딱 하고 거실에 얇은 선을 남겼다. 그 선은 곧 정적이 되었다.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컵 위에 남은 김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테이블 위 봉투는 묵직했고 그 무게는 단지 종이의 것이 아니었다. 만년필로 허공에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선. 오늘 집이라는 곳의 문턱에 박아둔 선. 그들은 말없이 떠났고 봉투 하나를 남겼다. 그 봉투가 남긴 울림이 방 안을 천천히 가득 채웠다. 윤태식이 두 손으로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다 고쳤다. 상자 뚜껑을 연이 찌그러졌던 뚜껑이 말끔히 펴진 만년필이 고요히 빛을 되찾고 있었다. 광택 속에 지난 계절의 균열이 자취를 감춘 듯했다. 우리는 부산항 축제장 한켠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바닷바람에 섞인 소금기 향이 뺨을 스쳤다. 멀리서는 아이들 웃음소리와 상인들의 호객이 엇갈려 들려왔다. 나는 만년필을 조심스레 손에 쥐고 준비해온 서류철을 펼쳤다. 첫 장은 장학금 기금 설립 계약서였다. 잉크 냄새가 은근하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나는 또박또박 서명했다. 옆에서 윤태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걸로 법적 틀은 완벽해. 계좌 보호조항도 반영됐고 두 번째 서류는 은행 계좌 보호조항 확인서였다. 각 항목 옆에 체크 표시를 하며 영수증과 첨부 서류를 한 장씩 정리했다.
종이 모서리가 손끝에 스치는 감촉이 이상하게도 안정감을 줬다. 바람이 불어 페이지가 살짝 들썩였다. 나는 만년필을 잠시 내려놓고 멘토와 눈을 맞췄다. 태시가 내 말이 맞았다. 서류는 칼보다 날카롭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내 손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지. 마지막 서류에 사인을 마치고 펜을 닫았다.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그 묵직한 감촉이 마음속 깊은 금까지 봉합하는 듯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짧은 문자가 떠 있었다. 잘 지내요, 아들의 이름. 나는 잠시 바닷바람을 마셨다. 답장을 쓰기 전 손에 쥔 만년필을 한 번 더 바라봤다. 이제 이 빛을 그리고 이 계획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써 내려갈 차례였다. 봄 햇살이 창가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커피포트에서 김이 오르고 진한 향이 거실을 채웠다. 창밖으로는 잔잔한 항구 물결이 반짝이며 갈매기 한 마리가 낮게 선회했다. 책상 위에는 수리된 만년필과 장학금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뚜껑을 열어 펜촉을 한번 쓰다듬고 서류 맨 윗장에 날짜를 적었다. 잉크가 종기에 스며드는 속도가 내 마음의 평온과 닮아 있었다. 부산 해양물류 전문대학 강당에는 이미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빛나는 눈동자들이 한 방향으로 향했다. 나는 단상에 서서 짧게 연설했다. 소중한 것을 지키는 법은 꼭 쥐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누는 것이 더 단단하게 지키는 길이 됩니다. 박수 소리가 잔잔하게 퍼졌고 몇몇 학생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행사가 끝난 뒤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식당에 들렀다. 바닷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커튼을 흔들었다. 따뜻한 국물 한 숟갈에 지난 몇 해의 긴장과 무게가 천천히 풀려 내려갔다. 올해 생일에는 내가 자리를 정하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강요도 눈치도 없이 그저 내가 선택한 자리에 앉아 내가 내린 커피를 마시는 아침을. 창밖에서 부서진 햇빛이 방 안으로 번져들었다. 커피 향과 바다빛이 한데 섞이며 오늘 하루가 고요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창가에서 새로 수리한 만년필이 조용히 빛을 반사했다. 그 펜촉처럼 내 마음의 금도 매끄럽게 메워졌다. 지켜야 할 것을 끝까지 지키고 나눠야 할 순간엔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 결국 삶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걸 배웠다. 때로는 다리가 무너져야 어떤 다리가 다시 놓을 가치가 있는지 알게 된다. 지금 같은 길목에 서 있는 분들도 언젠가 자신만의 자리를 되찾길 바란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이 위장한 두 번째 기회를 건넨 순간이 있었나요?